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서울의 밤을 집어삼킨 마천루의 불빛들이 한지우의 사무실 창밖으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희미한 잔상일 뿐이었다. IT 스타트업 넥스트 드림의 대표 한지우, 38. 그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성공의 무게와 위태로운 미래가 동시에 얹혀 있었다. 중요한 투자 유치를 앞둔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사무실은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젊은 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동료 아닌 동료의 억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 것만 성공하면. 지우는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그 성공 이후의 그림을 알지 못했다. 과거 유망한 축구 선수였으나 무릎 부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 그리고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신과 세상에 대한 냉소.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만이 과거의 상실감을 보상해줄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동업자의 배신이라는 쓰라린 경험도 그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더욱 부채질했다. 집으로 돌아와도 온기는 없었다. 아내 서아영과의 대화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 어떤 말도 쉽게 건네지 못했다. 지우는 홀로 마시는 위스키 잔에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넣듯 술을 들이켰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머니. 지우야, 모든 건 다 괜찮아질 기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사랑을 잃지 않는 거요.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에게 사랑이란 성공이라는 재단에 바쳐진 값비싼 희생양일 뿐이었다. 결전의 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평소처럼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손에 들고 있던 프레젠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표님. 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멀어져 갔다. 그의 의식은 끝모를 어둠 속으로 빠르게 잠겨들었다. 급성 심근경색. 그의 성공신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멈춰서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각이라기보다는 전 존재로 느끼는 감각에 가까웠다. 몸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의식만이 낯선 공간을 부유하고 있었다. 극심했던 가슴 통증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공포와 혼란이 그를 엄습했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질문은 메아리 없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 그의 주변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축구 경기 중 무릎이 꺾이던 순간의 고통, 재활에 실패하고 절망하던 젊은 날의 자신,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홀로 울던 어린아이,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분노에 떨던 순간, 그리고 성공을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스스로를 학대했던 최근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존재를 핥히는 듯했다. 그는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공간으로 하염없이 빨려 들어갔다.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절망이 그의 모든 것을 잠식하려 할 때였다. 문득 아주 희미하게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지우야,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뜨는 법이란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듣던 자장가와 함께 되뇌던 기도. 모든 것은 사랑 안에 있나이다. 그 순간 저 멀리 한 점의 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점차 강렬하고 따뜻하게 다가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이끌렸다. 빛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평화로 가득했다.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였다. 빛 속에 다가서자 지우는 온 존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완전한 평화와 이해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사랑에 온전히 감싸였다. 빛 속에서 그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펼쳐졌다.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파편이 아니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영화처럼 그의 모든 순간들이 객관적이고도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집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상처를 주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아내 아영의 외로운 눈빛, 팀원들의 지친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동업자 박수철의 얼굴까지. 놀랍게도 수철의 얼굴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절박함과 어리석음이 느껴지며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지우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배신자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욕망에 휩쓸린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수치심과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빛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그의 모든 상처와 어둠을 정화시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했고 그 참회의 눈물과 함께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때 빛 속에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의 존재 전체로 흘러 들어왔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한 울림이었다.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 돌아가서 네가 깨달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거라.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지우는 아내 아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신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이 빛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살고 싶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고 싶다. 그의 간절한 의지가 빛에 닿은 순간 주변의 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빛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다시 어두운 터널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빛은 그에게 속삭였다. 기억하거라.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쿵! 격렬한 충격과 함께 지우는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과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아영이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다가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한지우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7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7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영원과도 같은 경험을 했다. 빛과 사랑, 그리고 삶의 완전한 의미를.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임사 체험의 강렬한 기억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이성과 감성, 과거의 자신과 새롭게 태어난 자신 사이에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회사를 최소한의 규모로 정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영과 함께 보내거나 홀로 조용히 명상하며 보냈다. 과거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나뭇잎의 흔들림, 따스한 햇살 한 줌에도 그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혼란이 남아 있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경이로운 세계를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 그는 아영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은 40대 초반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였지만 환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임사 체험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빛과의 만남, 생의 회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깨달음까지. 김민주는 처음에는 지우의 경험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뇌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진솔한 눈빛과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삶의 태도를 보며 점차 자신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는 한지우 씨의 경험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김민주는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지우 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지우 씨의 변화는 저 자신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김민준과의 상담은 지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동업자 박수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한때는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지만 임사체험 중 느꼈던 연민과 용서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 역시 나와 같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를 찾아가 용서의 말을 건네야 할까?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빗속에서 느꼈던 그 거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결국 지우는 수철을 찾아갔다. 허름한 골목길 끝 작은 단칸방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수철의 모습은 과거 화려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수철은 갑작스러운 지우의 방문에 당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여긴 어쩐 일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박 사장, 아니 수철 씨, 잘 지냈소? 그는 준비했던 많은 말들을 다 하지 못했다. 대신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마음, 빛이 그에게 가르쳐준 용서의 의미를 떠올렸다. 지난 일들은 이제 다 잊었소. 당신을 용서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소.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수철은 지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한때는 서로를 의지했던 동료였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라이벌이었으며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원망과 증오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수철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이었다. 이건 그냥 내 작은 성이요. 부디 다시 일어서시오. 수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흐느꼈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평화와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임사체험 중 빛 속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감정이었다.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용서의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날 이후 지우의 삶에는 더욱 분명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넥스트 드림을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아내 아영도 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작은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다시 따뜻함과 웃음으로 채워졌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발견했다. 지우는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진솔한 태도와 삶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점차 마음을 여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는 작은 강연회나 모임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그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청중 중에는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특정 종교나 교리를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경험한 빛과 사랑, 그리고 모든 인간 내면에 잠재된 선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세상에 따뜻한 빛을 전하려 노력했다. 그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소박해졌지만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어느 겨울 저녁, 지우는 아영과 함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수많은 불빛들로 인해 별을 보기 어려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몇 개의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임사체험 중 보았던 그 영원한 빛과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가슴 벅찬 평화와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는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그의 삶 또한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가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빛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